제보를 받고 도착한 현장.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원룸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네요. 네. 대부분이 음식 포장 용기들. 고인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컴퓨터를 하면서 네,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누워서 주무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배달 음식. 쓰레기로 가득한 집. 요즘 고독사 현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뭐 이랬는데 고독사 하나 집에 가보면 이렇게 쓰레기가 좀 많아요. 이거는 그나마 중이에요. 정말 많은 데는 감당이 안 돼요. 유품 상자 속 유니폼을 입은 고인의 사진이 눈에 띕니다. 1976년생 김경훈 씨.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중소기업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최근까지 다녔던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7월 말까지 일을 아프셔가지고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런 거 집에 갔다 왔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한 걸로 결론을 냈다죠.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술도 좋아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담배도 좀 잘 치고 저희들하고 낚시도 다니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경훈 씨.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금형 기술자였던 그는 사망하기 약 한 달 전 퇴사했습니다. 8월 초선이면 그때 일이 그때 한참 바빴거든요. 근데 일단은 본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일을 뭐 하니까 병가를 좀 낼게요 했는데 또 사장님이 차라리 병가보다는 좀 쉬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안 낫나. 전 직장에서도 그 전 직장에서도 경훈 씨는 건강 문제로 퇴사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먹어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원래 통풍도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회사에서는 아무리 그런 게 있잖아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쓰기에 부담스러운 입장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식생활 관리가 중요한 만성 질환. 그러나 그는 주로 배달 음식과 편의점 간편식으로 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맨날 저녁에 이제 술이랑 식사거리에서 라면이나 도시락, 김밥류를 많이 밤에 사가세요. 소주랑 담배도 2갑씩 하루에 2갑 정도씩 사가셨고요. 고독사 소문 돌길래 나이 많으신 분이거나 이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생각도 깔끔했어요. 되게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강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검사 의뢰지에 써져 있는 당화 혈색소 수치는 12.7, 정상 범위의 2배가 넘습니다.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2번밖에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오셨던 분이 저희가 기억을 할 텐데 8월 달에 2번밖에 안 왔어요. 집에서 홀로 사망한 경훈 씨. 그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인의 집을 가장 자주 찾았던 사람은 동네 중국집 사장님. 하지만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보통 탕수육에 짬뽕 뭐 해가지고 콜라 하나 해가지고 2만 원대 정도. 만나지는 못해. 그 보면은 놓고 내려주세요 이러기 때문에 사람은 못 보지. 그 대충 보면 내가 기억하는 건데 콜라도 1.25 한 병 대충 가고. 코로나 때부터 그래가지고는 전부 이제 배달 문화가 그런 식으로 바뀌고. 또 혹시 또 너무 관심 가져도 또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립은 집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46세 이영준 씨. 그는 하루 14시간씩 배달 일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곳을 방문하지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개가 있으니까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공동 현관 비밀번호 눌러놓고 문자 주세요. 혹은 문 앞에 두고 벨 두고 가주세요. 뭐 이렇게. 사람 만날 일이 정말 없네요. 네.
그렇게 벨 눌리면 큰일 나요.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일상이 된 사회. 그에게 연락을 해오는 사람은 비상환을 독촉하는 대부업체뿐입니다.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들이 날라오는데 대부잖아요. 이게 영체일이 1,501일. 플라스틱 소재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영준 씨. 과장으로 승진하자마자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했습니다. 페트병이 이제 원료비가 상승한 것도 있을 테고 친환경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분야에서는 이제 저 나이를 신입으로 뽑을 일은 없을 거고. 불어난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도망치듯 내려온 고향. 이혼 후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냉장고 치고는 거의 뭐 없습니다. 밥을 해 먹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게 너무 없는데요. 네, 주로 술, 안주. 회사를 다닐 땐 스스로 대한민국 평균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직으로 시작된 경제적 위기에 영준 씨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통장이 압류됐고 휴대폰마저 끊기는 바람에 아버지의 부고를 2년 뒤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제가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 신경을 못 썼죠. 그럼 휴대폰 연락이 끊겼죠. 그래서 제 명의로 휴대폰을 했는데 이제 삼촌으로부터 카톡이 듣고 아버지 돌아간 소식을 이제 그렇게 듣고 이미 다 끝난 후에 이제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의 하나뿐인 딸, 현재 초등학생입니다. 네, 되게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3년째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많이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예쁘게 컸을 텐데 못 보고 있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창피하니 엄마한테도 못 보여드리겠고 딸한테는 더더욱 이런 상태로 형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나 혼자 잘 살면 되는데 나 혼자 잘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세상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남한테 피해 주기 싫으니까 내가 피하는 거야. 이러다가 죽어도 뭐 여기는 아무도 안 찾아오겠네. 지난 방송 후 자신도 고독사일 것 같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고인의 삶의 행적을 통해 시신 부검을 통해 고독사 문제를 파헤친 두 전문가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여름부터 부패된 시신만 거의 부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형사님들에게 환경을 여쭤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점점점 더 연령이라든지 어떤 패턴이 조금 바뀌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실제로 고립돼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고립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독사한 시신에도 이 고립의 흔적이 좀 남아 있을까요? 부패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으니까 신체적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 가을이나 아니면 겨울에 발견된 시신에서도 장기간 방치되기 때문에 부패된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시신의 내부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사실은 만성 질병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그런 병들을 하나둘씩 가지게 되는 것도 당연하고 또 약물을 먹으면서 잘 조절하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보이는 건 사실은 그 질병이 극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 취재한 고독사 현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집안 모습. 바로 쓰레기입니다.
취재를 해보니까요. 쓰레기집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지난 10년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또 다른 변화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독사가 빈출하는 지역이 고시원이나 1인 가구들이 사는 원룸 그리고 여관의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주거, 그리고 싼 주거, 그리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안정적이지 않은 주거에서 살던 분들이 사망하시는 사건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도시형 고독사의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전에 이제 고독사 현장에서 나타났던 집에 있던 물건들이 안전화들이 많이 발견됐었습니다. 최근에는 라이더들이 소지할 만한 물품들이 집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서 라이더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것은 코로나19 이후에 노동시장 환경이라던가 일자리의 변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다. 요즘에 느끼는 거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가 네.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알코올이라는 게 여성들이 조금 더 접근도가 높아진 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확실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과거에 그냥 고착화돼 있던 어떤 이미지가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고독사 고위험군은 중장년입니다. 추정 60분이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중장년 고독사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고 40대로 확산되는 양상도 뚜렷했습니다. 왜 유독 중장년 남성들에게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실제로 사망률을 30% 정도 높인다는 논문도 그 메타 연구도 있을 만큼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거는 만성질환의 악화와 심혈관계, 심지어 암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건데, 특히 중장년층이 여기에 걸려들게 되면 사회적 고립이라는 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성질환이라든지 각종 문제에 의해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중장년이 왜 사회적 고립을 하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대체로 실직이나 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과 관련이 높습니다. 중장년 연령층은 한참 일해야 될 나이라는 사회적인 어떤 관념에 또 부응해야 되는 그런 나이대고,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역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직과 실패로 인한 이제 고립, 그 외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함께 찾아오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고립이 더 가속되고 고독사에 이르게 되는 이런 어떤 경로를 보게 되고, 그런 경로에서 무언가를 좀 차단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질은 고립으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고독사가 아니라 고립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이런 영상이 나가거나 이러면 그 아래 이제 댓글에 보면 고립이란 건 사회적 고립, 소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사회적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를 고독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고독사, 고요사, 뭔가 낭만적이고 개인의 선택으로 그냥 개인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단어로 치환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분명히 너무 심각하다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립사라는 단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라는 말을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정책적인 용어로 사용한 지 오래되었어요. 법률 용어도 고독사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노인 고독사라는 정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경로 의존을 계속 거치면서 고독사라는 말을 버리고 있지 않은 거죠. 고독보다는 고립으로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시선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더 초점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연결 사회로 나아가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